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다큐 건국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뿐만 아니라 정보, 다음, 통찰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의 생각들을 좀 버무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 누적 관객 수가 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20만 명 돌파 예상이다, 이거를 아주 뛰어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수 나얼 아시죠? 나얼. 이 나얼 님께서 영화 건국전쟁을 SNS에 홍보했는데 좌파와 좌경화된 언론이 이거다 싶어서 또 좌경화된 커뮤니티에서 그걸 캡처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람을 했다. 네 번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김대중 다큐와 이승만 다큐가 대결 구도로 언론사가 그렇게 몰아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뉴스가 지금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은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싫어서 나온 거지 이 사람들이 친대한민국적인 서사를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바뀌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짧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적 관객 수가 32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면 조심스럽게 예견해보지만 100만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뭐 회전문 관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 보는 충성도 높은 관람객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영화를 우린 이제 봤어요. 그리고 감격스러워 이러면서 이제 일상을 지내고 있지만, 이제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가 4일 전에 느꼈던 그 원액적 감격을 그대로 오늘 느끼시고 어제 느끼시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설날 때 가족 단위로 봤는데, 이 가족 단위에서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써주신 댓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제 중학교 딸이 보다가 울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이 보고 울었어요, 뭐 잠자던 애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아빠 친인척, 아빠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엄마 친인척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뭐 엄마 교회 식구한테 소개하고, 딸은 또 딸대로 얘기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얘기하고, 이게 설날에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또 입소문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일종의 네트워킹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이 끝난 거 아닌가. 지금 종합 영화 순위 3위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영화계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흥행이 되고 있는 작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입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소위 말해서 중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짝 작용화 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일반 시민, 여기서 말하는 일반 시민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우파 채널이 없거나, 건국전쟁 보라고 하는 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현저히 적거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게 딱 담벼락을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이게 50만은 그냥 갈 것 같고, 50만이 되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100만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0만이 되면은 150만도 된다는 거죠. 150만이 되면 200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만약에 3월 중순까지 이 영화를 욕하든 칭찬하든 이 화제가 선거 전까지 간다? 그러면 총선을 지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이 현대사에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32만 명 봤는데 무슨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한 50만, 70만 가다가 꺼질 수도 있고.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 이제 정치인들도 냄새 딱 맡고 자기들도 이제 릴레이 봤다고 하는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또 SBS나 이제 공중파 뉴스에서도 다뤄주고 있고, 위기감을 느낀 좌파 세력들이 이제 김대중 다큐도 띄워서 라이벌 구도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더 흥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영화 리뷰 찍고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상징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할까요? 이걸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곱씹어 보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가수 나얼님께서 이 영화를 보셨는데, 이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역사를 좋아해서 잘못 알고 있든 잘 알고 있든 아는 만큼 더 극적인 어떤 감격과 감사와 죄송함과 이런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인간은 자기가
정말 크게 느꼈던 거,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크게 느꼈던 걸 누가 안 시켜도 알리고 싶어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올린 거죠. 못 참으니까. 근데 그걸 또 캡처해서 좌경화된 자기를 중도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좌경화된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캡처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뭐 건전한 비판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런데 이 영상의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나온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다큐이기 때문에 본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게 틀렸다는 걸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그런 분도 계시대요. 호남 좌파셨는데 이 영화 보고 아주 진지한 혼돈 속에서 이게 깨지는 거죠. 평생 50평생 60평생 배웠던 게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생각에 금이 가면서 전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유의미한 어떤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사회 현상인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를 안 보고 평소 자기가 세뇌당한 대로 막 모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하는데 뭐요? 무지한 사람들의 영역에 포지셔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영화 같은 거 안 보고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틀렸나? 저기서 또 이렇게 논박하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 그런데 그 영화에서 재논박도 해주고 팩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이 주는 원색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취급을 당해도 뭡니까? 하물며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올렸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겠는가. 물론 이렇게까지 뉴스에 나올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네,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안 보고 그렇게 비아냥되는 세력은 자기도 모르게 무지의 영역으로 포지셔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안 보고 똑같이 비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어버리는 꼴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론 조장하면서 환경주의 운동하는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주류 언론과 미디어와 학계를 다 먹어서 북극곰이 죽어간다, 북극곰이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실을 알리는 학자들의 책, 강연 이런 것들로 계속 한 3년, 4년 이 사람들의 허구적 주장,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했던 그런 내용들을 과학적인 팩트로 비판하는 걸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언론사에서 북극곰의 날이다, 북극곰이 위험해요 이런 거 있으면은 베스트 댓글에 뭐가 있냐면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여론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승만 런했다 어쨌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걔 중에는 누가 있냐면 야 공과 과가 같이 있는데 너 과는 모르냐? 4.19 혁명이 왜 일어난지 모르냐?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승만 공과 과가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세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과 과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국부 이승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시진핑 공과 과가 같이 있어 이거 댓글이나 유튜브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공과 과가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합리적인 척 추앙받을까요? 감옥 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자유 자체를 세팅했다 이런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문화,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한 사람을 막 추앙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포지션이든 뭔가 좀 비판할 여지를 찾으면서 약간 좀 떨어져서 있는 분들이 좀 배운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제대로 감사해야 될 건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지능입니다. 지능.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제도권에 있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 건국전쟁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를 여의도에서 봤더라고요. 보고 나서 나올 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패션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게 어떻게 50대 아저씨입니까? 미쳤어. 이 뱃살 관리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신발도 진짜 멋있고 진짜 연예인 같다니까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아닐까요? 그런 게 힘이에요. 한동훈이 갖고 있는 아이콘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헤게모니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고 한동훈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런 영화가 있었네? 이런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이 장관이었을 때 이분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승만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영화 관람을 얘기할 때는 좀 영화를 보고 나왔으면 들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차분하게 좀 정제돼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좋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각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덮어집니다. 왜? 윤석열도 봤다 그러면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씨 저 영화에게 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기적인 밈을 만드는 순간 반대급부도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네 번째.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김대중 다큐, 이승만 다큐 대결 구도로 이 뉴스를 어떤 사람이 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김대중 경부고속도로 하지 말자고 들어놓았던 그런 사람을 그리고 북한이랑 만나려고 이렇게 돈 줬던 놈을 이승만이랑 비교하냐.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매사에 그렇게 원색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문맥과 서사를 보시면서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제가 김대중과 이승만을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분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김대중 다큐가 개봉을 했잖아요. 지금 좌경화가 돼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 범죄, 2심까지 범죄자 유죄 판결이 많이 받았잖아요. 조국이라는 범죄자의 다큐도 이 감성팔이 하면서 30만을 받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대중 영화까지 만들었다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영화가 개봉도 어렵게 했고, 상영관도 별로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보다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좌파들도 야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얘네들이 밀 수 있는 영화가 서울에 보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다큐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이런 문맥을 같이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기적으로 다섯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근 2년 반 동안 벌어졌던 총선, 대선, 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극단적으로 좌경화가 되어 있어서 정말 나라가 넘어갈 뻔했던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이 80%가 나왔어요. 80%.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전국 지지율이 5% 정도 나왔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계속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고 보는 자기들의 세상에 왔고 10년 동안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의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낙곰수 세대와 거기에 부역했던 이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걔네들이 다 원내로 들어갔죠. 그리고 김어준은 변방에서 서울 TBS로 넘어왔죠. 그렇게 5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순박하게, 나이브하게 세상을 보셨던 분들이 이거 우리 10년 동안 싸웠던 거 아니잖아. 쟤네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문재인의 정권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여기에서 야 이건 아니지 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김경률을 비판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어서 나온 거지 친대한민국적인 오른쪽적 서사로 대한민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불안전하거나 위험하거나. 근데 이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뭐냐면 국부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들이 영화 평론을 하는 걸 보면 진지하게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름 교수고 나름 오피니언 리더고 평생을 그나마 대한민국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막 감격스러워하는 내용들, 새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이건 오피니언,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대한민국의 지긋지긋한 좌경화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지금 역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구석 쩔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빨리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캐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냐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씻기고 있는 시작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보면 이제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국힘이 너무 못해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어떤 전향이 아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첫 단추를 제대로 찬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민주당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보수 이념이 또 우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여론의 흐름이 있겠죠. 10년 단위 흐름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친대한민국적인 어떤 무브먼트라고 할까? 이 문화적인 쓰나미가 생각보다 이게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화 상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국민들도 해독이 돼버리고, 이게 완전히 이 사상이, 자기의 세계관이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좌경화가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미국 PC주의 좌파들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될지는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미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유의미한 기적은 여러분 한 번에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큰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에 유리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총선은 총선 나름인데, 이거는 거시적인 문화적인 헤게모니 자체가 너무 급진적으로, 여기서의 급진은 기분 좋은 급진이죠. 너무 급진적으로 친대한민국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운동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제 또 생각도 있긴 한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친대한민국적으로 해독이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나중에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 영화 안 보고 평소 세뇌적으로 그냥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멘트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짜뉴스 유포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하여 지금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그 여파는 결코 어떤 현상적으로 끝나는 여파가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병들었던 어떤 부분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